문체부 지원 6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상정하고 전국 20개 도시에 스포츠 클럽을 만들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직 개편을 먼저 단행한 거란 말입니다. 대단히 치밀하고 목적의식적인 겁니다. 장관 알고 있었어요? 우선은 체육인재재단 통합과 관련된 거는 아시다시피 문체부가 진행하긴 했지만 기재부에서 지시를 한 겁니다.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통폐합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해가지고 통폐합하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결국 공공기관 기능정립 사업은 어떻든 간에 네. 장관 책임하에 진행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장관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기재부 방침을 해서 이제 문체부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김종 차관의 이러한 부분에 뒤에는 김종 차관이 있는데 김종 차관의 전횡을 막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는 체육 분야에 대한 좀 지식이 짧았던 것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체육 분야 이 차관이 맡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면서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언론에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으면 아마 제가 문제를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랬었을 겁니다. 근데 안종범 수석이 지시한 일인가요? 뭐를요? 안종범 수석. 뭐를요? 아니 김종 차관의 뒤에는 또 안종범 수석이 버티고 있어요. 뭐를 지시했다는 말씀? 아,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안종범 수석이 지시한 일인가로 알고 혹시 인식하고 계신가? 아니요. 그렇게는 인식하고 네, 않다. 네. 하지 않고 있다. K스포츠재단이 사업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여 사전에 조직을 정비했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봅시다. K스포츠재단이 수행했던 사업을 보면 차은택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담당한 태권도 시범단, 개도국 체조보급 프로그램, 검찰이 압수수색한 K스포츠 부장집에서 올해 4월에 있었던 그 멕시코 순방 일정안 등 청와대 문건이 그 안에 나왔어요. K스포츠재단은 3월에 태권도 시범단을 급조합니다. 3월 말에 이사에 보고하지만 이사들조차 추인하지 않았어요. 5월에 이르러서야 태권도 시범단 창단이 추진됩니다. 재단과 아무 상관없이 외부 압력, 외부 세력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러너 국제 컨퍼런스 사업은 장시호의 더 스포츠엠, 이규혁 증인 들으세요. 거점 체육시설 사업은 고영태의 더 블루케이 담당. 모두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재단이 어떤 목적으로 움직였는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게이트라는 부분으로 해서 계속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 게이트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언론 게이트라고 불리는 상시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언론 게이트화되고 있고, 또 이것은 문화체육 융성 사업을 내걸면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의 저변에 문제까지 사익을 챙기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맞추어내는 부분들이 대단히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분노가 큰 것입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새누리당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경숙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그 김경숙 증인 용역 연구를 한 거 보니까 올해 그 8월에 끝난 K 스포츠 클럽 운영 개선 방안 연구가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 결론을 보니까 전국에 거점 K 스포츠 클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죠? 네. 거점 K 스포츠 클럽. 그거 김경숙 증인 아이디어인가요? 그건 저희가 그 공동연구원이 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공동연구원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저희가 그 방향을 잡은 동의한 거죠, 연구입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됐고요. 아니요,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제가 그거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저 박헌영 증인. 올해 2월에 최순실이 그 지시한 게 있죠. 그
전국 5개 정도의 그 거점 체육센터 건립 기획안을 만들어라. 네, 지시한 적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이제 질문을 드린지 이제 이해하셨을 텐데, 최순실이 2월에 전국 5개 지역에 거점 체육센터 만들라고 했고, 그래서 하남에 롯데에서 70몇 억을 받았는데요. 그 기본적인 정책 아이디어, 똑같은 아이디어가 우리 김경숙 증인이 연구한 K스포츠클럽 운영 개선 방안 연구에 거점 스포츠센터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정책 결론이. 물론 또 부인하시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똑같을 수 있을까 하는 거고요. 우리 저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 그 오전에 최경희 총장은 부인했는데 그 감사 내용에 보면 입학처장이 여기 남궁 증인이 정유라의 입학 지원 사실을 최 총장에게 보고했고 총장이 그래서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했다 하는 진술이 있는데 그 총장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확인한 거죠? 그건 총장님이고 우리 남궁처장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 남궁처장께서 총장실에 보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보고 갔다 왔는데 총장께서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라고 자기한테 말했다는 교수님 진술입니다. 그걸 들은 교수님이 있다. 예, 예.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데도 최경희 총장님 자꾸 부인을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좀 전에 김정덕 증인 차은택이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장관 만들어줬냐 해서 차은택이 아니요. 최 회장이다. 아니요. 방금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차은택이 자기 뒤에 자기를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최 회장이라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뭐 저를 장관 시켜줬는지 어쨌는지는 전 그거는 뭐 들을 줄 못했고. 네. 장관이 됐는데 네. 차은택의 도움으로 네. 누가 정말 결정적으로 도와주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차은택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예. 물어봤었는데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모르시는 게 그럼 그 좋겠습니다. 관계없이 어쨌든 네, 네. 최 회장이란 분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네, 도와주고 네, 있다. 네. 김상률 증인도 수석되고 나서 차은택 추천인 거 알았죠? 네, 그러면 차은택한테 조카 외삼촌 관계죠? 네네. 그 조카한테 야 네가 어떻게 누구 빽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석이 됐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은 했지만 제가 그 대학교 행정을 한 8년 하면서 인사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보안 사항이라 궁금해했지만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차은택 감독도 저한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러면 차은택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있건 아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최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네, 저한테는 그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보세요. 김종덕 장관은 스승이고 김상률 수석은 외삼촌이에요. 피고 물이에요. 그러면 피보다 진한 물이네요. 우리 김종덕 장관은. 외삼촌한테는 안 해준 이야기를 우리 장관한테 해준다. 이거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우리 김상률 증인은 제가 많이 지적을 했지만 북핵을 옹호했고 본인의 저서에서 북핵을 옹호했고 노골적인 반미주의 이런 이념을 보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내가 공직에 수석이나 장관 이런데 임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그래서 먼저 제가 10여 년 전에 미숙한 표현에 대해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북핵을 옹호한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저는 반미주의자도 저 아닙니다. 위증입니다.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건 일반론적인 얘기를 책에 했을 다 있어요. 뿐입니다. 그 얘기 하실 필요 없고 상상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수석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상상 못했습니다. 어떤 정당 보통 선거하면은 표를 찍잖아요. 새누리당 혹은 한나라당 찍어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뭐 확인할 수 없으니. 예, 그리고요. 잠깐 우리 좀 돌아가서요. 최경희 총장님,
최순실 2번 만나는 거 질문했을 때 학부형들을 자주 많이 만난다 그랬잖아요. 네. 2번 이상 만난 학부형이 있나요? 총장 되고 나서? 학부모님들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아마 있을 거고요. 또 굉장히 있을 거고요. 많이 기억이 안 나네요. 최순실 말고는 많이- 2번 이상 만난 사람 성이라도 대보세요. 이름 말고 성이라도. 뭐 몇 분 계십니다. 뭐 이유라는 성. 그러면요. 예. 그 기록을 우리 그 총장실에서 만났죠, 최순실. 네. 총장실에서 만난 사람 학부형 네. 날짜하고 그 명단 비서실에서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손님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제가 예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 교문수석에 추천된 거는 우리 김상률 수석 조카를 잘 둬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 검증 절차를 거쳐서 면접을 통해서 그 교문수석에 보임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도정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정환 의원입니다. 김종덕 증인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버튼식 음성 안내기 구입하라고 지시 내린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자, 공문 한번 보세요. 저 공문에 보면 2015년 7월 2일 장관 지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그랬지 제가 무엇을 구입하고 그러는 거는 담당 부서에서 그걸 다 하지 제가 네.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요. 네. 각 기관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결과를 10월 2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비치하려면 10월 2일까지 완료해야 되는 거예요. 구입해가지고. 그리고 적극 홍보하면 물론 기관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활용도를 높이라는 내용까지 저기 돼 있는데요. 관계 담당 공무원이 계획서 세운 데 보면 버튼식 음성 안내기 확대 도입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사항에 보면 소요 예산 마련, 기관별 렌탈 2억 원 또는 구입 이렇게까지 액수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네. 보세요. 저렇게 네. 저렇게 구입을 했는데 특정 업체 지시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네. 예, 그런데 이게 독점 업체예요. 이 업체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업체가 유일한 들었습니다. 예, 그건 몰랐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관이 저렇게 지시했고 공문 내려보냈고 그리고 반대하는 직원들한테 실국장회에서 공개적으로 당신들은 시키는 대로 해라 판단은 내가 한다라고 말했다는 관련 공무원의 증언이 확보돼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은 단종되는 모델이에요. 2015년에 알토5가 단종되는 모델이란 말입니다. 연말에 단종되는 거를 이걸 10월까지 구입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는 특정 업체 제품 재고 처리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건 누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요. 아니 또,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지 말고요. 네. 독점 업체 제가 지시 내린 제품을 거는 연말에 단종되는 거를 10월까지 구입하라고 해서 저렇게 전부 다 구입을 그 상황을 했는데 제가 알지도 못했거니와. 그리고 네. 또 걱정되는 것은 이 업체인 독점 업체인 MT 시스템 코리아가 이게 증인 또는 차은택 씨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그러면 있습니까? 뭐 그거 근거 주시면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전혀 이게 그건 뭐 이 연계성, 이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확인되면 이게 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뭐 당연히 제가 수사 그렇죠? 받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질의를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담당 국장 또 차관이 장관하고 여러 차례 의논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의했던 거예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여러 번 또 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관이나 국장이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있는데 구해갖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길래 그걸 내가 왜 보느냐? 그거 갖고 적용했느냐? 저 보조금 관련돼 갖고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이게 다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이 보조금 관리 잘해야 된다. 보조금 때문에 받은 사람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못 받은 사람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는 알고 계셨던 거죠? 아니요, 그거 자체를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됐습니다. 인터넷에 그러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이미. 네네. 네. 이것도 특검에서 증거 자료를 갖고 논의할 거니까 대답을 예. 잘 하시란 말이에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박헌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K스포츠 재단 직원이죠? 네, 맞습니다. 네, WK 직원이기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K스포츠 재단 직원인데 WK의 고영태가 부르면 가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기획안 만들려고 그러면 만든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또 기획안을 밤까지 기다렸다 최순실에게 보고한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WK 직원이기도 합니까? 아닌데 그냥 한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서류상으로는 아닌데 한 거란 네,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네. 네. 근데 그렇게 일을 한 거는 실소유주가 K스포츠 재단의 실소유주가 역시 최순실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실소유주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았지만은 네. 일단 제가 처음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관여하신 분이고 저한테 면접 봤죠, 면접. 네. 네. 저한테 거길 가봐라. 그렇게 해서 들어가 뭐 너가 거기 들어가면 된다. 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렇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삼성과 비덱스포츠, 독일에 있는 비덱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서예요. 이게 컨설팅 계약서인데 승마 훈련하고 말 구입비에 2억 원, 그리고 컨설팅 비용에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이 계획서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80억 정도가 지급이 됐고 만약에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140억이 추가로 갔을 거예요. 증인은 올해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독일을 갔다 온 적 있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갔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단에 출장으로 갔던 곳이고요. 출장 가- 목적은 네, 가서 이제 여러 군데 스포츠 센터도 답사를 하고 또 그 가이드러너 컨퍼런스 관련해서 이제 연사분 섭외 관련해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갔었습니다. 또 해외 전지 훈련장 관련 네, 네, 네. 내용도 있었습니까? 네. 근데 해외 전지 훈련장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K스포츠 재단이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 무슨 스포츠 단이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태권도단밖에 없었죠. USB에 가지고 간 것도 태권도 시범단 동영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범단에 관련된 거는 시범단은 저희가 뭐랄까요 이렇게 선수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는 승마장 관련, 승마 전지훈련 관련 협의를 하고 온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네. 다른 전지훈련이 제가 다른 종목이 뭐가 승마장은 있어요? 아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 가서 실제로 가서 최순실 씨를 만나셨죠? 네 최순실 씨 만나면 만났고요. 승마 관련 협의 같은 거 했었을 거 아닙니까? 승마 관련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그 목적으로 갔다고 여러 정황 네, 그 언론에 여러 군데서 그렇게 그 추측성 기사를 쓰신 걸 저도 봤는데요. 제가 독일 간 게 맞고 가서 최순실 씨 본 것도 맞고 만나서 재단의 여러 가지 업무를 상의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승마장이나 그 말 관련해서는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된 거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원래 지금 새누리당 정인수 의원이 되는데 누가 대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새누리당 존경하는 최교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교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상률 증인께 묻겠습니다. 차은택 씨가 그 조카가 되죠. 네. 본인이 외삼촌이 되고 증인의 부인이 지금 숙명여대 교수로 있나요? 네, 1년 계약직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시간 강사로 있었죠. 네, 여러 대학교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직전에 초빙 교수로 되기 전에 숙명여대 시간 강사로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숙명여대 가야금 전공 겸임 교수이자 무형문화재인 양승희 교수가 물러났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부인이 들어가신 거죠. 그 자리는 같은 자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뭐 오비 일학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압력 행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에서 우리 그 부인 오경희 씨를 교수로 단독 추천했던 송혜진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가 지난 7월에 국악방송사장에 임명됐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김성률 증인의 부인에게 혜택을 주고 그렇게 이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 의혹이 제기되지만 의원님 예. 그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송혜진 교수는 미르재단 초대 이사를 지내기도 했고 또 차은택이 주축이 된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혜진 교수 또 차은택 또 증인 등이 서로 잘 아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 시간 강사가 그 교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의원님 그 시간 강사가 1년 초빙 교수로 된 것이지 정규 교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1년 계약직입니다. 그래도 그게 뭐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이 훨씬 간단하고 그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은택 씨와 같이 평창 동계올림픽 임원을 찾아가서 올림픽 시설 관련 사업을 따려고 했던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차은택과 함께 그 누슬리라고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1월 12일자 조선비즈에 보면 차은택 씨와 같이 가서 사업권 관련 청탁을 했다고 한 이 기사 내용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허인가요? 네, 오보입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은 확인해서 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항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정윤회하고 최순실이 2014년 5월에 이혼을 하죠. 예. 2014년 3월에 최순실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예, 예. 2014년 5월에 협의 조정이 성립해서 협의 이혼을 하는데, 근데 이 문건이 보도된 것은 2014년 11월 28일 이혼한 지 한 6개월 이후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미 이혼을 했으니까 그 당시도 권력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이렇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문건은 1월 6일 날 보고가 된 거니까요. 그 문건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1월 28일 2014년 그 이전에 정윤회 문건 본 것, 또 정윤회 국정농단에 관해서 취재하거나 들은 것들, 그 이 보도 이전에 그 들었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9월 중순에 황정미 편집국장으로부터 이제 개략적인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3월에 입수를 해가지고 사실은 4월 2, 3, 4 그때 다른 내용으로 문건을 중심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죠? 청와대 행정관들이 비리가 있어갖고 이제 다른 원대 복귀를 했는데 거의 다 원대 복귀였고 이제 말하자면 그 징계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정윤회 7억 관련해서는 11월 28일 문건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11월 28일에 들어 있는 문건 내용은 김덕준이라는 유경재단 관장의 처조카라는 김덕준이 이 사람이 박지만의 지인입니다. 예. 이 사람이 사석에서 내가 정윤회 비서실장을 잘하는데 요즘 정윤회를 만나 부탁하려면 7억 정도는 부탁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문건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문건 내용입니다. 예. 오늘 그 오전 질의에서 나온 내용이 이 문건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정윤회가 7억을 수수했다. 뭐 부총리급 인사, 하여튼 인사와 관련해서 7억을 수수했다는 것이 이 문건에 관한 내용인지, 아니면 이 문건 내용과 달리 별도의 내용인지,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경진 의원님도 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문건에는 7억 정도를 예. 뭐 줘야 예. 뭐 발탁이 된다. 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 그래서 문건은 제가 문건은 그렇게 돼 있죠. 예, 문건 내용을 보면 예. 내가 정윤회 비서실장을 잘하는데 정윤회 만나 부탁하려면 7억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예, 예. 문건 내용입니다. 그 문건 내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고위 공직자 인사에 관여했다는 예,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보도를 보고 예. 그럼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별도로 취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과 별도로 취재한 내용은 그렇죠.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뭐 부총리급 예. 인사가 예. 이제 저에게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 중에서 접하게 된 내용입니다. 7억을 줬다. 7억을 줬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거는. 아. 그러나 정윤회 씨가 추천을 해서 또 개입을 해서 한 인사였다. 그거는 됐지만은 돈이 오고 가고는 돈이 오고 간 것은 제가 취재가 안 됐고. 취재가 안 됐고 정윤회 그런 것이 입김이다. 다 팩트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보도를 못 한 겁니다. 예. 무엇과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셨죠? 아, 네. 그건 최원자 선생님께서 네. 먼저 제가 청문회에 나온 데니까 많은 우리 교수님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교수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이화대학의 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이화대학을 사랑하고 기대해 준 모든 선생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수협의회 우리 김혜숙 회장님하고 더불어 학사 비리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제 옆에서 입학 비리도 제가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해보면서 이것은 절대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아닙니다. 저희 이화여대는 입학 시스템이나 학사 시스템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면접을 들어간 5분, 또 그 정유라의 과목을 받은 그 선생님들, 그분들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조직적인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의 진상위에서도 밝혀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었습니다.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검찰에서 그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개인의 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분들의 좀 권력형 비리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또 교수님들이 부탁한 겁니다. 이번에 평단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최경희 전 총장께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경찰을 부른 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많은 교수들이 비난했습니다. 엄청난 비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단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대학의 수장은 돈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그럴 때 돈으로 우리 대학을 좌지우지하는 교육부는 과연 이 사태에서 그 책임이 자유로울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교육부도 같이 저희 이런 개혁이나 이런 데 같이 참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화 안에서 지금 이 사태를 발단으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 자정과 회복의 기회를 지금 저희가 모든 교수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화를 사랑하는 마음 버리지 마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원자 교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헌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핸드폰을 그 장순호에게 전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전달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만들어서 이제 제가 한 대 쓰고 나머지 2대를 고용태 씨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고용태 씨가 한 대 쓰고 나머지 한 대는 어디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거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그게 장순호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장순호는 독일 검찰이 삼성돈의 그 돈 세탁 수사를 받고 있는 장남수의 부친이 맞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 장순호 씨를 만난 적은 없습니까? 장순호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 SK에 제안을 하러 들어갈 때 같이 갔습니까? 네, 그 비대구로 바로 돈을 보내라는 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같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그럼 장순호라는 분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미팅 당일날 이제 SK 그 사옥 앞에서 만나 뵙고요. 사옥에서 만나 뵙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안에서. 저는 그분을 그때 한 번 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난 적 네, 없고요. 그 후로는 만난 적이 없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최순실 씨의 집사,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저도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SK에 돈 받으러 갈 때 같이 갔었으니까 그런 뭐 추론이 틀리는 건 아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타블렛 PC 고용태 씨가 쓴 거를 봤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기종이 뭔지 기억합니까? 뭐 삼성 기종은 국산 기종이었고요. 그러니까 애플 제품은 아니었고. 애플 제품은 아니었고. 네, 삼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삼성이었던 걸로요. 네. 그럼 지금 JTBC가 보도하는 그 타블렛 PC가 삼성 건가요? 제가 보도를 본 바로는 그렇게 저도 봤는데 제가 이거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리고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충분히 추론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위치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 청문회 때 고용태 씨가 공태블릿이 하나 있었다고 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거를 입수하게 된 기자분의 경위가 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분이 밝히신 경위 자체로만 보면 사실 그 관리인분이 좀 책임을 안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관리인분이 무슨 죄가 있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기자분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주셨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게 된 건데 다만 저는 그게 JTBC에서 밝히신 부분 중에서 저희는 그 사무실을 비울 당시에 관리인분한테 분명히 그 책상은 건드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고요.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책상은 왜 남겨놓은 책상을 거예요? 놔두고 나온 이유는 그 최순실 씨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최순실 씨와 고용태 씨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용태 씨는 그 당시에 이미 그 사무실을 나오지 않고 있었던 시기고요. 연락도 안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짐을 빼라고 하니까 저희는 짐을 빼야 되는데 이 책상은 고용태 씨 본인 거니까 고용태 씨가 따로 자기가 직접 용달을 불러서 그 들여온 책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상을 저희가 임의대로 치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최순실 씨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책상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워딩대로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고상무 알아서 하게 놔둬라. 지가 알아서 하게 놔둬라. 괜히 건드려서 그거를로 또 괜히 무슨 법적인 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본인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진 후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책상을 그대로 이제 두고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당연히 책상 남의 책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고 나와야 되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책상 서랍을 열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태블릿 PC가 거기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관리인분한테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상에 주인이 있고 나중에 다시 이거를 찾으러 올 거다. 이제 언제 찾으러 올 거라고 얘기는 분명히 못한 건 맞습니다. 그 언제 찾으러 올 거라고는 얘기는 못 드렸지만 찾으러 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무실은 짐을 빼서 비운 상태였지만 그 사무실에 보증금이 남아 있었고 그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 사무실에 그 문이 시건장치가 돼 있는데 그걸 결국에는 그러면은 관리인분이 열어줘서 기자분이 가져간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실관계 안에서는요. 지금까지 뭐 그렇게 밝혀지고 있죠. 제가 아는 사실관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JTBC에서 해명하신 내용대로라면은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기자분이 왜 그걸 꼭 직접 들고 나오셔야 했나? 분명히 그 기자분이 보시고 판단을 하셨을 때
이게 정말로 국정농단의 심각한 어떤 그 중요 증거가 될 수 있고 이게 부동산에 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무실이 이것을 뭐 도난이나 멸실의 우려가 있어서 들고 나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검찰이나 경찰에다 연락을 해서 들고 나왔으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근데 왜 그거는 꼭- 기자의 속성상 네, 저도 그래서 기자를 저는 그냥 해봤지만 제가 그냥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고요. 네. 네네. 제가 아는 사실관계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오해를 받을까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떤 뭐 이거에 논점을 흐리거나 저는 그러고 싶은 의도가 없습니다. 이 태블릿 얘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지금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저희가 보기엔. 네네 그렇게 네.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 네. 그냥 저는 네. 네. 그러고요. 됐습니다. 네. 이화여대 제가 뭐 이 질의를 안 하고 싶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그 김장자 씨를 김경숙 증인도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그러면 그 기흥 컨트리 클럽에 이화여대 교수님이 한 번 골프 치러 가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죄송하지만 그 좀 창피한 체육과 교수로서는 근데 왜 창피한 일이지만 학교에서는 골프를 이거를 못 밝히지 칩니다. 못하죠? 저가 학교에다 물어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김장자 씨가 하는 알프스의 한광옥 비서실장 부인도 그리고 얼마 전에 총리로 내정된 김병준 내정자의 부인도 다 다녔다는 거는 총장님하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핵심에 김장자 여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런 어떤 청와대의 중요한 인사, 비서실장, 총리 내정자 이게 다 김장자 씨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지금 인사를 그런 상황이라서 이화여대도 지금 이게 김장자 씨하고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장자 씨를 모릅니다. 예. 그분은 10여 년 전에, 9년 전에 남편이 잠깐 알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혀 그분하고 어떤 그 관계가 없습니다. 예. 네. 최순실, 정윤회 이 부부하고 잘 알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승마를 가르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정윤화의 승마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일단 연결고리가 지금 박원호, 그다음에 김장자, 저는 이화여대는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증인으로 박원호 고문이 안 나오고 있어요. 박재홍 이 사람도 지금 삼성과 관련해서 독일에 갔었던 사람인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증인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예, 간사간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도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예, 우리 도정환 의원 어서 진행 바랍니다. 네. 그 좀 전에 이영선 행정관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영선 행정관이 12월 7일에 연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인 사유. 근데 경호실, 청와대 경호실에서 바로 승인을 하고요. 또 12월 8일 날 10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개인 사유로 또 연가 신청을 하니까 또 바로 승인을 해요. 잠시만. 근데 이날이 7일이 우리가 특위에서 청문회 출석하라고 요구한 그날이에요. 특위에서 청문회 출석하라고 요구한 날 바로 연가 신청하면 청와대에서 바로 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하자마자 바로 허가내 주는 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증인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22일 날 열릴 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우리 특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립니다. 조치 검토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 신문하십시오. 예, 영천 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우리 김종덕 증인 14년 8월부터 16년 9월까지 장관으로 재직하셨고요. 김상률 증인은 14년 12월부터 16년 6월 달까지 재직하신 걸로 되는데 맞죠? 네. 두 분은 이번 최순실 농단에 있어가지고 국정농단에 있어서 정말로 저는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조차도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내키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미르재단, K재단 정말 비정상적인 방법, 맞지 않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졌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여러분들을 공직에 추천한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관련된 여러 관련 회사를 만들고, 또 장관이 같은 업무 범죄에 들어가는 문화체육 분야가 이렇게 갈갈이 개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찢어 나갈 때 우리 정인들께서 뭐 모르고, 나는 그 사람 모르고, 나는 그 일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두 분은 최순실 씨를 만나본 사람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전화를 통화한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정말로 몰랐다는 겁니까? 네, 몰랐습니다. 김종덕 증인은요? 지금같이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돼 있다면 아마 제가 어떤 조치라도 취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사실은 보고도 안 됐고 전혀 국회 상임위라든지 국감 과정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이 재단의 문제 충분히 정확하게 미리 말씀도 드리고 지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돌아가서 그거 한번 제대로 지켜보고 점검해보고 할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아예 그 질의도 사실은 제가 못 받았던 것 같고요. 미르 재단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인지하게 된 거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프랑스 순방하실 때 에콜 베랑디하고 한식 관련된 프로그램을 미르가 한다고 그러길래 거기는 무슨 뭐 하는 데인데 한식 재단이 안 하고 거기가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담당하는 그 국장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알아보고 그 다음날 교문수석실에서 그거 정경련에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줘갖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네. 주로 두 분은 차은택의 추천으로 그 자리에 가셨는데 차은택이 우리 김종덕 장관한테는 주로 어떤 걸 부탁하던가요? 전혀 부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그런 특혜라든지 이런 걸 준 적이 없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보니까 굳이 뭐 저한테 부탁 안 해도 사실은 다 해결했던 것 같고요. 어느 그렇습니다. 국민이 네. 지금 우리 정은 장관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아니 혜택을 줬다면은 이제 차은택 공소장에도 있고요. 김종 공소장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혜택을 줬다면 그게 나와야지 되는데 공소장을 보시다시피 거기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저한테 부탁한 적도 없고요. 참 너무 갑갑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 이기혁 정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시호 씨를 잘 아시죠? 네, 중학교 후배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후배입니다. 뭐 사실 중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는 그렇게 왕래가 자주 있지 않았고요. 한 10여 년 정도 그냥 안부만 아는 정도였는데요. 요번 그 영재센터 일 1년 2015년 3월부터 지금까지 쭉 연락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 누림기획이라고 아시죠? 네. 우리 이기혁 증인하고 장시호 증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가 맞습니까? 아니요. 당시에 제가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맞습니까? 내용도 사실 저는 잘 몰랐고요. 당시에 그 영재센터를 설립할 때 인감 찍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도장을 한 번은 맡겼었는데, 네. 영재센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문체부로부터 좀 구분해서 오긴 했지만 6억 7천 가량이 지원이 되고, 또 삼성으로부터 16억 가량의 자금들이 지원이 되고, 처음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센터에 국가와 대기업이 그렇게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처음에는 사단법인이라는 것 자체를 저희도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그게 진행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조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잘 인지를 못했는데요. 삼성에서 10억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장시호가 최순실의 조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까? 네,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스포츠토토 빙상팀 감독이십니까? 지금도?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스포츠토토. 예. 네,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근으로 보면 됩니까? 감독으로? 네네. 거기에 감독직 제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선임됐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장시호가 빙상 동계 종목 실업팀 얘기가 처음에 시작된 게 아니었고요. 하계 종목 그리고 뭐 동계 종목 중에 실업팀이 창단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고, 당시에 제가 실업팀 코치를 맡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한테 물었고, 그 부분을 김종 차관님한테 전달해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전달한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최경희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봄, 작년 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말에 이화여대에 왔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네, 그게 제가 기억하기는 주말이 아니고 저희 보직자 되시는 분께서 아마 내일쯤, 제가 알기로는 그 실장님 사모님께서 이화 출신이어서 학교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오전에 학교를 한번 둘러보고 점심 때 팀 미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같이 화기애애하게 일행이 에스코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증인께서 같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때가 점심시간 때여서 팀 미팅 하는 데만 잠시 갔었고요. 네.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 학교 캠퍼스를 두 분께서 좀 둘러보신다, 사모님께서 옛날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행이 들었습니다. 여럿이 같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건 제가 제보로는 주말이었다 그러고, 그리고 저는 주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라서 학교가 한산할 때 오셨다고 합니다. 혹시 김경숙 증인께서는 그때 함께 계셨습니까? 아닙니까? 예. 학생들이 의심하는 것은 혹시 이 친인척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했지만은 그 정유라가 막 입학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잘 봐달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 캠퍼스가, 저희 학교가 봄에 예쁩니다. 그래서 캠퍼스 예쁘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옛날 대학 생각나 뭐 그런 정도였던 것 여기 보면 주말이었고 일부러 주말에 그 학교의 직원들이 그분을 에스코트하러 나와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학교를 돌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그만이고요.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김경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남편 김천재 교수께서 1980년부터 84년까지 독일 유학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같이 가셨습니까? 저는 82년부터 88년까지 네. 공부했습니다. 네. 그때 돌아가신 민명동 씨라고 아십니까? 민병동 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네. 안영국 전 회장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모두 있습니다. 건국대 축상과 네, 네, 출신으로 맞습니다. 독일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셨죠? 네. 혹시 윤남수라는 분도 그럼 알고 계시죠? 윤남수 씨는 조금 성함이 좀 이렇게 그럼 익숙하지 않은 것 윤영식 같습니다. 씨는 아세요? 익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병동 씨도 아시고 안영국 씨도 아시는데 딱 지금 윤남수 씨, 윤영식 씨에서 모르시는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독일에서는 공부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 윤남수 씨는 독일에서 최순실 씨의 재산을 관리하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윤영식 씨의 아버지입니다. 2대에 걸쳐서 최순실 씨의 재산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남편 김천재 교수께서 공부하신 1980년부터 84년까지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가셨던 그 기간 동안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계셨습니다. 아,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오늘 다 모르시니까 예,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을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저희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예. 김천재 교수가 윤남수로부터 당시 독일을 왔다 갔다 하던 최순실을 소개받았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아유, 독일에서 그런 얘기 받았습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부부간에 비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부부여도 보기에. 뭐 각자 이런 자기 인연으로 생활이 있으니까. 최순실과 정유라를 알게 되고 이제 김경숙 증인도 정유라의 이대 특혜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운 게 아닌가라는 아니, 그거는 의심을 이 제보를 통해서 독일에서 왔습니다. 위원님, 독일에서 사실무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정유라의 입학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두 잘못된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관계를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입학 정확하게 말씀을 취소에는 드려야 그럴 될것 만한 같아서. 이유가 있었으니까 취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분은 김경숙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유학 시간도 겹치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분도 겹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국정농단의 그 시작은 2014년 4월에 안민석 의원께서 이 정유라가 1등을 하지 못했다고 대통령이 수첩에 두 사람의 이름을 갖고 나와서 이 사람 문체부 사람 둘을 좌천시키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안민석 의원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고 김종 차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그 사실 덮여진 사실을 태블릿 PC, JTBC 나오기 전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해결한 것은 이대 학생들입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행동이 없었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 학생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계속적으로 따라왔습니다. 제가 차은택 얘기를 처음 했을 때 김정덕 장관이 관련된 1993년에 영상인부터 얘기했을 때 아무도 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화여대의 학생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형식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 국정농단에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듯이 이화여대 학생들과 동문들이 이대의 그 무서운 조직을 흐트러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이대 학생들의 힘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증거가 나왔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대 학생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대 학생들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이대 학생들이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분통이 터지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여기까지 돌려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다 정유라 입학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린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으로 김경숙 증인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학생들한테 사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사과하십시오.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학생들에게 대해서 이런 사태가 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 보직 교수로서 학장으로서 제가 책임져야 될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그 학생들의 어떤 힘과 그 여러 가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 기부서 하고 가서 요거만 해주고. 아니 원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학생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절에 저희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했을 때 그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저에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의혹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예,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예. 자, 이혜원 의원 괜찮겠어요? 저 이혜원 의원이 다리 깁스를 한 관계로 예.
좀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세요. 네. 그럼 마무리하시고 이용. 예, 지금 우리 그 이완영 간사님께서 사임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그 간사 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하고 김경진 간사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김성태 위원장님 간에 내일 청와대 현장 조사와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저녁을 위해서 정회하는 시간에 반드시 합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지금 그 우리 조한규 증인이 오늘 공개한 저 문건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를 하여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유는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제 경험과 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지식 등을 종합을 해보면 저 문건은 국정원 문건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터마크라고 해서 당초 원문에는 없는 표시가 복사를 하게 되면 강한 자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문건은 파기 시한을 명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문건에는 파기 시한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차로 돼 있는 크고 작은 워터마크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정원 문건으로 추정하는데 공개를 청합니다. 예. 하태경 의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2014년에서 16년까지 김경수 학장 및 이인성 교수가 수행한 그리고 수행 중인 연구 용역의 회의록 참석자 포함해서 출장 복명 연구 계획서 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하고요. 참고로 이인성 교수는 정유라의 그 리포트를 대리 작성하고 대리 제출 학점 관리한 혐의가 있는 분입니다. 예, 자료 제출 정회 이후에 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의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2014년에서 16년까지 그 연구 용역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그리고 그 연구 용역의 회의록 참석자 포함해서 출장 복명 연구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굉장히 많은 시간 걸로 좀 알고 걸려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당장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자, 신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이 다리 깁스 관계로 좀 질의 순서를 바꿔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우리 최경희 총장님 아까 그 서대문 경찰서에 보냈다는 그 공문, 서대문 경찰서에 올해 보낸 모든 공문을 다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거 받아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석수 증인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끝났었는데요. 이석수 증인께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굉장히 다급하게 이석수 감찰관에게 있지도 않은 혐의 비슷한 것을 씌워서 찍어내기를 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추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분명히 뭔가 이석수 증인께서 하고 있던 내사 이것을 시급하게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여쭤보고 당시 뭘 하고 계셨냐 했더니 미르 관련해서 K스포츠 대단과 미르 관련해서 내사를 하고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감찰관 실에 있는 팀원들도 내사를 하셔가지고 꽤 재단들이 왜 재단에다가 출연을 했는지 경위, 사정 이런 것들을 증언을 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감찰 가신을 했을 때 메모도 좀 발견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것을 감찰을 하시면서 들은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분명히 증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 와서 보면 그 네. 당시에 했던 뭐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얘기였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에 비하면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얘기였고 그때는 진짜
어떤 그 아주 일부분만이 드러나서 우리가 의문을 갖고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를 좀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 중에 기업 중에 하나의 A 기업이라는 곳이 아주 상세한 얘기를 털어놓은 걸로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 A 기업은 왜 돈을 내게 됐으며 어떤 압박을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그 경위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상세히 진술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지금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불러서 누굴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제 관계자들을 접촉을 했는데 익명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문제는 뭐였냐면 실제로 내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하고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본 사람, 그런 느낌을 아는 사람만이 옆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막상 네가 나와서 여기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큰 고민이 만약 이걸 문제를 오픈했을 때 과연 재벌 기업에 있는 계신 분들이 나와서 뭐 압박을 받아서 했건 대가성으로 했건 그런 얘기를 이만큼이라도 해주실 가능성이 그 당시로 봐서는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사이에 사실은 뭐 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감찰관 이석수 감찰관과 그 사실 감찰실에 있던 6명을 전격 경질을 한 게 10월 27일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10월 30일 날 특별감찰관실이 국정감사를 받게 돼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9월 그렇게까지 아닙니까? 10월로 돼 있는데요. 아 10월입니까? 예,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한 이유가 국정감사에서 특별감찰관실이 다루었던 미르와 K재단 관련한 이 국회 국정감사 질의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기억에는 국정감사 예정일이 9월 30일이 맞는 것 아, 같고요. 9월 30일인가요? 법사위 네. 얘기입니다. 그 9월 30일이 맞는 것 같고 뭐 급작스럽게 그런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청와대에서 결정하신 거니까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쭉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그 최순실 씨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이제 문제가 된 이후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아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청와대에서 우려했던 바는 더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국정감사 10월 30일이요? 네. 국정감사가 10월 30일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국정감사에서 특별감찰관실이 했던 내사, 소위 미르재단과 K재단에 대한 그 안종범 수석의 지시로 인한 재단 출연 과정, 이런 내사에 대한 그 국정감사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내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비상식적인 개입이나 견제는 없었습니까? 처음 정보 입수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박근령 씨하고 우병우 수석 사건이 본격적인 감찰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사실 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은 K스포츠나 미르에 대해서 좀 살펴볼 만한 그 영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병우 수석 감찰이 종결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한편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그런 시점으로 보면 그렇게 전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한규 증인께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제 시간을 나머지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이분을 더 얹어 주십시오. 조한규 증인께서 아까 말씀 다 하지 못하신 나머지 파일에 대해서 요점만이라도 좀 국민들 앞에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8건의 문건 중에서 이미 2건은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건인데 나머지 6건은 구두로 보고를 개략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오전에 그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회장 가족들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묶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불법 청탁, 이권 개입 등 그런 비위 사실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묶음은 대기업들의 비리를 말하자면 사찰한
문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와서 생각해 보면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손쉽게 그렇게 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대기업에 대해서 사찰 활동을 벌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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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조한규 정인이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와 또 실체적 진실을 위한 우리 위원들의 노력에 우리 위원회가 조한규 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은 뭐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 간사간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건은 이런 형식입니다. 조한규 정인 제출한 문건 맞으시죠? 자, 두 번째 장. 예. 자,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건 확인이 필요하신 우리 위원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문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위해서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가만히 있어 좀.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원활한 예, 잠깐만요. 예? 야, 그래, 윤소적인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예. 아니 지금 그 간사님들께서 이완영 간사님께서는 또 뭐 사임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고요. 이제 또 새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오늘 국정농단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우리 사회에 어쩌면 근본적이고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언론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왔고 그것과 관련한 증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언론 게이트라고 명명했는데 언론 부역자 10명이라고 어제 언론노조에서 전부 발표한 최성준 방통위원장, 김성우 홍보수석 청와대, 박효정 방송통신심의위원, 김기춘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이인호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고대영 한국방송사장,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백종무 문화방송 미래전략본부장, 배석규 전 YTN 사장, 백석규,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 이 10명의 부분을 이 이후에 증인으로 채택에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윤소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재보충 신문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만은 안민석 의원이 주요한 정인을 또 만나고 사실상 재보충 질의를 하지 않는 그런 선상에서 불가피하게 신문 시간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최순실 공화국에서 호사를 누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김기춘서부터